자존심 상하실까 봐요. 제가 무너진 건 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제가 묻자 며느리는 5초를 그냥 버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존심 상하실까 봐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 안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 몰래 조용히 10년 동안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랍에서 본 건 명절마다 찍힌 며느리 이름의 납부 기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박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잠시 흘렀습니다. 전북 익산 모현동 골목 안쪽의 오래된 단독주택. 3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벽지는 3번 바뀌었고 장판은 2번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도 집 안에는 어딘가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장을 봐두었습니다. 동태포, 고사리, 도라지, 무. 명절 전날부터 혼자 다듬고, 혼자 데치고, 혼자 양념을 했습니다. 손이 익어 있어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을 뿐입니다. 식탁은 유기농이었습니다. 남편 민재가 살아있을 때 들여놓은 것입니다. 아이 셋의 내외가 앉으면 딱 맞았지요. 명절이면 거기에 며느리와 사위까지 더해져 비좁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불편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비좁음이 그리웠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는 영자 혼자였습니다. 접시 5개를 꺼냈다가 2개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또 1개를 꺼냈습니다. 괜히 많이 차려놓고 싶었습니다. 누가 오지 않더라도. 박영자는 올해로 74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남편 민재는 익산 시내에서 자재상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모든 시간을 집안에서 버텼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당신은 표현을 안 해. 민재가 생전에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영자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것은 어딘가 가벼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참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고 그 어머니도 그 위에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2, 딸은 1였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직장이 거기 있었고 아내도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재호는 대전에서 식당을 했고 딸 미선은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재호와 미선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번갈아 가며 혹은 같이. 올해는 재혼의 차례였습니다.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쁘다는 말,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 차가 막힌다는 말.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며느리 김서연은 올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들렀습니다. 시누이 복순과 그의 딸, 그리고 근처에 사는 조카 부부였습니다. 차례를 같이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또 안 왔어?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이 바쁘지요, 뭐. 복순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명절이고 뭐고 없어. 어쩌겠어. 세상이 변한 거지.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화는 다른 쪽으로 흘렀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쌓인 그릇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영자는 손을 닫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차례는 지냈어요? 그럼, 재호가 왔다 갔어. 다행이네요. 건강은요? 괜찮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도 안부 전화래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전화는 2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받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동백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한 지 10년. 서연이 이 집에 처음 인사를 왔던 날 영자는 정갈하게 차려입고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서연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적고 말도 적었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낯을 가리는 거겠지. 익숙해지면 달라지겠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연락은 왔습니다. 짧은 문자, 짧은 전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영자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는 거라고. 그 생각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라서 미운 걸까?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영자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선명하게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식탁을 닦고 빨래를 개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안방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보낸 문자 한 통이 낮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10글자였습니다. 영자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문자가, 그 짧은 전화들이, 그 조용한 열연이 사실은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머지않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리라는 것을, 비어 있다고 믿었던 그 자리가 사실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절의 흔적은 냉장고 안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물 몇 가지, 식혜 한 통, 먹다 남은 전. 영자는 아침마다 그것들을 조금씩 꺼내 먹었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서라기보다 치워버리면 명절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혼자인 집에 명절의 끝은 유독 빨리 왔습니다. 영자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문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10글자. 영자는 며칠째 그 화면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답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 너도. 4글자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영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잘 다니고 계세요? 다니지 뭐. 지난번에 무릎 때문에 불편하시다 했잖아요. 약은 받으셨어요? 받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에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이도 걱정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는데 몸 챙기셔야 한다고. 영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서연이가? 네. 어머니 건강검진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직접 묻지 않느냐는 말이 목구멍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켰습니다. 다음 달에 검진 있어. 알아서 해.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걱정한다는 말, 믿기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편이 더 솔직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것이 있었으니까요.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걱정이라는 말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영자는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첫 해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영자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언제 내려오니? 어머니, 서연이가 그쪽 부모님께도 가야 하거든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의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이해했습니다. 결혼 초년이니 양가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해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굳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체념과 서운함 사이의 어딘가였습니다. 영자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더 선명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산 성모병원 원무과입니다. 박영자 환자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다음 달 건강검진 일정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미리 예약해 두셨는데 날짜 괜찮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영자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보호자요? 네. 며느리분이신 김서연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날짜를 불러주었습니다. 영자는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호자를 왜 자기 이름으로 해두었는지, 왜 직접 말하지 않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니, 따져봐야 했습니다. 영자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나야. 어머니. 아, 네. 어머님. 배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안내 멘트였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라는 기계 음성. 멀리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하는 중이야? 잠깐 자리 비웠어요. 괜찮아요. 영자는 말을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 왜 그랬느냐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겨야 하나? 병원에서 전화 왔더라. 검진 예약했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제가 해뒀어요. 어머님 혼자 예약하시려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요. 내가 번거로운 거 못한다고 생각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영자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편하시라고. 그럼 미리 말을 해야지. 내가 모르게 이런저런 걸 해두면 나는 당황스럽잖아.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그 짧음이 또 서운했습니다. 뭐가 미안한지 왜 그랬는지 한마디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짧았습니다. 그래. 검진 날짜는 가겠어. 네. 혹시 어머님 그 병원 말고 다른 데 가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영자는 귀가 조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 어머님 무릎 보시려면 정형외과도 같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원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아는 데가 있거든요. 또 배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연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통화는 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한참 동안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병원, 서연이 원무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그 일로 자신을 챙긴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랑 말하기 싫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이 모여있는 서랍이었습니다.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짜들을 살폈습니다. 작년 추석 즈음이었습니다. 재작년 설날 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혼자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서연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맞는 생각이었는지 문득 알 수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짧고 낮고 건조한 목소리.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인 건지 10년 동안 알 수 없었던 것이 오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온 생각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랍 속 영수증들의 날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명절과 겹치는 날짜들이 무언가가 맞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보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검진 날은 흐렸습니다. 익산 성모병원은 시내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영자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날씨가 흐린 날에는 걷는 편이 나을 때도 있었습니다. 몸을 쓰면 머릿속이 조금 가라앉았으니까요. 요 며칠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시간이었는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자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혼자 온 사람, 자식과 함께 온 사람. 영자는 혼자였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접수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영자 환자분이시죠? 건강검진 예약 확인됐습니다. 보호자분은 오늘 안 오셨어요?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 한 번만 해주세요. 보호자분께서 미리 다 해두셨거든요. 검진은 2시간쯤 걸렸습니다. 혈압, 혈액, 심전도, 위내시경. 오래된 순서였습니다. 영자는 익숙하게 이 검사실에서 저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무릎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영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결과 상담은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세에 비해 양호하세요. 다만 무릎 쪽은 한번 제대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보호자분이 정형외과 진료 일정도 잡아두셨습니다. 영자는 멈추었습니다. 보호자가요? 네. 며느리분이신 김서연 씨요. 원무과에 아는 분이 계신다고 이쪽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연결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귀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연이 잡아두었다는 날짜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자는 외투 단추를 채우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올 때와 달리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생각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을 해두면서도 정형외과를 연결해두면서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병원에서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늘 조용한 집이었지만 오늘은 그 조용함이 좀 달랐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기에 너무 넓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각종 서류들이 모여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소에 정리를 잘해두는 편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종류별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영수증들을 한 장씩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작년 설날, 담당 병원의 진료비 납부 확인서였습니다. 영자가 직접 납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해준 것인가 싶어 넘겼던 서류였습니다. 작년 추석, 보험료 자동이체 변경 안내문이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던 것을 누군가 처리한 흔적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무렵 보험료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어 있어서 준호가 알아서 했거니 했습니다. 3년 전 추석, 외래 진료비 대납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납부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다 뒤졌습니다. 찬찬히 한 장씩 날짜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영자는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짜들이 겹쳤습니다. 명절과 겹쳤습니다. 서연이 이 집에 오지 않았던 날들과 그 납부 기록들의 날짜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수첩 귀퉁이에 하나씩 적어보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다른 이유인지 몰랐습니다. 명절이면 오지 않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면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넣었습니다. 전화해라. 짧게 썼습니다. 준호는 1시간이 지나서야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병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어. 준호야, 서연이가 병원 예약을 해뒀더라. 나는 몰랐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랬어요? 서연이가 어머니 검진 날짜 신경 쓴다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야. 진료비 납부된 것들, 보험료 해결된 것들. 날짜 보니까 서연이 이름이 있더라. 너 알고 있었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어머니, 알고 있었어. 몰랐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존심 상하실까봐.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서연이한테 따졌더니 어머니 부담 드리기 싫었다고, 조용히 하겠다고.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너는? 어머니가 더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영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엌 창가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백나무였습니다. 꽃은 아직이었습니다. 겨울이 다 가야 꽃이 피는 나무였습니다. 늦게 피고 질 때는 통째로 지는 나무. 남편이 그 나무를 좋아했습니다. 우직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문자, 짧은 전화, 명절마다 비어있는 자리.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랍 속에는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쌓인 날짜들이. 영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건지,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건지, 어느 쪽도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을 미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감정은 이름 없이 가슴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더 있을 것이라고. 서랍 속 서류들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영자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장씩 더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치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중간쯤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뜯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발신처는 은행이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봉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들어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뜯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 하루 동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첫 줄을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아 3번째로 읽었습니다. 채무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재. 사망 후 확인된 연대보증 채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 민재는 꼼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는 열심이었지만 서류 정리에는 약했습니다. 중요한 것도 대충 서랍에 넣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대신 정리해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서류는 영자가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몰랐습니다.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선 것이었습니다. 사망하기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친구 사업이 기울면서 채무가 고스란히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영자는 남편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막막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채무상환 내역서였습니다. 3년에 걸쳐 분할 상환된 내역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완납 확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납부자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서현. 영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를 올려두고 두 손을 포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창밖에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혼자 갚아온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오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짧은 전화만 했던 그 시간 동안, 영자가 정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던 그 시간 동안, 서연은 서울에서 혼자 갚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자는 외투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영자가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채무상환 내역 확인할 수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확인됩니다. 3년간 분할 납부로 완납 처리되셨어요. 납부자는 김서연 씨로 되어 있고요. 며느리가 맞죠? 보호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리 납부 동의서도 구비되어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였어요, 처음에?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영자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눈이 잠깐 감겼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병원 원무직 월급으로 3년을 갚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탔는데도 멀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산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오래된 상가들, 좁은 골목들, 겨울나무들. 영자가 평생 보아온 풍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진 것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것도 그 체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영자는 그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닮은 점이 있었으니까요. 자신도 힘든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체면이 결국 서연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 사람이 소리 없이 감당했습니다. 영자는 그 연결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영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다는 것을, 그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집에 들어와 안방에 앉았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서연에게 직접 전화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이 한꺼번에 밀려와서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말, 나는 몰랐다는 말. 영자는 그 말들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어느 것도 선뜻 입에 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런 말들을 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밥을 차리거나 옷을 챙기거나 말없이 곁에 있거나. 서연도 그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
짧은 전화, 짧은 문자. 그러나 그 뒤에서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람.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자 자신과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익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서연이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영자가 차려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이 2그릇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말은 없었지만 그릇은 비었습니다. 그때 영자는 무심히 넘겼습니다. 이제는 그 빈 그릇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찌개가 끓었습니다. 영자는 불을 줄였습니다. 혼자 먹을 것이었지만 넉넉하게 끓였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밤에 날짜들을 적어두었던 수첩이었습니다. 명절 날짜와 납부 날짜를 맞춰 적은 것들. 영자는 그 아래에 천천히 한 문장을 썼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할 것.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영자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평생 해보지 않은 일처럼 낯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몰랐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전화 한 통으로 풀릴 리는 없었습니다. 영자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했습니다. 어디선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74의 나이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동백나무가 창밖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겨울이 다가면 꽃이 필 것이었습니다. 늦게, 그러나 반드시. 영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번호를 띄워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화면에 있었습니다. 김서연. 10년 동안 며느리로 불렀던 이름.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그냥 며느리였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함도 먹먹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것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용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을 닦고 마당을 쓸고 동백나무 아래 떨어진 잎을 주웠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쪽은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결국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야 했습니다. 영자는 마루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서연의 이름을 띄웠습니다. 어제처럼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 늘 그랬습니다. 영자는 숨을 1번 들이켰습니다.
나야. 어머니.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저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 것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안부 전화를 먼저 건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 다녀왔어.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받고 다 봤어. 전화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너의 시아버지 빚 내가 갚은 거 맞지?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 한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느꼈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순서가 뒤섞였습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기다렸습니다. 괜찮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그 짧음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괜찮지 않았을 텐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존심 상하실까 봐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맞았습니다. 영자는 자존심이 셌습니다. 평생 그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기대는 것을 싫어했고 신세 지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 보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그 성격을.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영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백나무였습니다. 오전 햇살이 잎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거의 다 가고 있었습니다. 나무 밑동 가까이에 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꽃봉오리였습니다. 아직 피지 않았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두 글자였습니다. 평생 이 말을 이렇게 쓰기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꺼내는 것은 늘 어색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색하더라도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몰랐어. 10년 동안. 서연의 숨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자는 느꼈습니다. 말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말해. 저도 잘 못했어요.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만 생각했지. 어머님 마음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영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목소리가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됐어. 지난 일이야.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서연이 조금씩 말했습니다. 남편 민재의 채무를 알게 된 것이 결혼 이듬해였다고 했습니다. 준호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서류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에게 알렸더니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영자가 알면 너무 힘들어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았어요. 왜? 어머님 힘드신 거 저도 알았으니까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거기다 이런 것까지.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내려가지 못한 것도 그때마다 상환 날짜가 겹쳐서 빠듯할 때가 많았어요. 차비도 아껴야 했고 어머님께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 말에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명절마다 오지 않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들이 그런 사정 안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몰랐고 몰라서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가 10년이었습니다. 서연아,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이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 명절에 와라. 봄이 왔습니다.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붉고 단단한 꽃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영자는 아침마다 그 꽃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겨울이 길었던 해일수록 꽃이 더 크게 피는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서연과 전화를 2번 더 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무릎 검진 결과는 어떻냐고, 식사는 잘하시냐고. 예전과 달라진 것은 서연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도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답장을 바로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달랐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은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사이에 준호 내외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익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면 양말을 신고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기색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영자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받았습니다. 천천히 두르고 끈을 메었습니다. 영자는 그 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다루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그 사이사이 은행 창구 앞에 앉았을 손이었습니다. 영자는 시선을 거두고 도마를 내밀었습니다. 무썰어. 네. 2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선이 꽉 찬 것 같았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재호와 미선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6인용 식탁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비좁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오래전 명절처럼 북적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국을 떴습니다. 서연의 그릇에 먼저 담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그랬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재호는 텔레비전을 켰고 미선은 아이를 안았고 준호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서연도 일어서려 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잠깐. 서연이 앉았습니다. 영자는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것처럼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 평생 그랬어. 서연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한 것 잊지 않을게.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먼저 연락할게. 서연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짧음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준호 내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영자는 배웅을 했습니다. 준호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영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올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와. 차가 떠났습니다. 영자는 대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백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동백은 질 때 꽃송이째 떨어졌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통째로. 남편은 그것이 이 꽃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자는 떨어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피로 맺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식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지켜주는 것, 모르면서도 걱정하는 것, 틀어진 채로도 놓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알아채는 데 그만큼이 걸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이제 영자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그릇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은 음식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밥 잘 챙겨 먹고.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도요. 영자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고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0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10글자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10글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